아버지, 왜 저보다 매형을 더 아끼십니까?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묻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지만 정작 부모님은 사위를 더 챙기셨습니다. 아들은 서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임종 직전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의 부인 김씨도 검소하고 착한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 아들과 한 딸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박진수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농사일을 열심히 도왔죠. 장가를 간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을 새워가며 간호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진수를 가리켜 저런 아들을 두면 복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딸 박순이는 이웃 마을의 김서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김서방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했어요. 무엇보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친부모처럼 섬겼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빠짐없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어요. 농번기에는 처갓집 농사일을 도와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박진수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보다 사위인 김서방을 더 챙기시는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사위가 객이니 더 신경 쓰시는가 보다 생각했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박진수는 속으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날의 일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고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송편을 올렸어요. 부모님은 그래 수고했다라는 짧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후에 사위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갓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중하게 세배를 드렸고 박영감 내외는 사위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맞이했죠. 아이고 사위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진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부모님은 사위에게 특별히 준비해둔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박진수 아내가 정성껏 만든 송편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인절미와 약과였죠. 평소 귀한 손님에게나 내놓는 음식이었어요.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사위 김서방의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올려주시며 사위 많이 먹어라 라고 권하셨지만 같은 식탁에 앉은 아들 박진수의 밥상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물 반찬만 있었죠. 박진수는 억지로 웃으며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돌아간 후 박진수는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셔왔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안을 드렸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소.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나보다 매형을 더 아끼시는 것 같소. 아내도 남편의 서운함을 이해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유독 사위에게만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여쭤볼 수도 없고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박진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명절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위가 방문하면 부모님은 유난히 반가워하셨고 사위가 가져온 작은 선물에도 아이고 사위가 이런 것까지라며 감격해하셨어요. 박진수가 훨씬 더 큰 것을 드려도 그래 고맙다라는 담담한 반응뿐이었죠. 박진수는 점점 더 깊은 서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네가 부족할 것이 있느냐라고만 하시며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박진수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박영감 내외가 아들보다 사위를 더 챙긴다는 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 내는 효자 아들이 있는데도 사위만 챙기더라. 아마 딸이 귀해서 사위까지 귀한 모양이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박진수는 가슴이 쓰렸고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효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고 농사일을 도왔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약을 다려드렸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나보다 매형을 더 아끼실까라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 내외는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부모님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고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아 좋은 음식을 장만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박진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새 옷을 선물로 드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금반지도 함께 올렸으며 아버님, 어머님 80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100살까지 장수하십시오 라고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진수는 부모님께서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덤덤한 반응에 조금 실망했지만 이내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정신이 없어졌죠. 잔치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위 김서방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직접 짠 삼배옷 한 벌씩을 선물로 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 내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박영감은 사위의 손을 꽉 잡으며 아이고 사위 이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씨 부인도 사위야 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박진수가 드린 금반지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은 몇 달을 준비하고 비싼 선물을 드렸는데도 담담하시던 부모님이 사위의 소박한 선물에는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고 잔치가 끝난 후에도 부모님은 사위가 준 삼배옷을 소중히 개어두시며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죠. 박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저렇게 대하시는 것이오? 칠순 잔치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시부모님께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지요. 하지만 박진수의 서운함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까지 들었죠. 점점 더 부모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영감이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진수는 급히 의원을 불러 아버지를 치료하게 했죠. 밤낮으로 간호하며 약을 다려드렸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자 소식을 들은 사위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병환을 걱정하며 문병을 왔고 박영감은 사위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사위가 왔구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 괜찮다 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간호한 아들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저보다 매형을 더 아끼십니까?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영감은 아들의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진수야 라고 부르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장가를 가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매일 문안을 드렸어요. 아프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그토록 담담하시면서 매형에게는 그렇게 각별하십니까? 박영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었어요. 옆에 있던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죠. 사위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효도가 부족했습니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박영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박영감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는 훌륭한 아들이고 최고의 효자다. 박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저보다 매형의이라고 묻다가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영감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고, 진수야, 내가 사위를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박진수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피를 받았고 내 성을 이었다. 그리고 이 집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박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효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에 더욱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 효도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거라. 하지만 사위는 다르다. 사위는 내 피도 아니고 내 성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를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챙겨준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느냐? 박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는 자기 부모님도 계신다. 자기 집안 일도 바쁘다. 그런데도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농번기에는 처갓집 농사까지 도와준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냐?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효심이다. 박진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아버지, 저도 30년 동안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김씨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구나. 네가 항상 곁에 있으니 네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김씨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가끔 온다. 그래서 올 때마다 더 반갑고 고맙다. 사위가 우리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진수야,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네 효도를 당연하게 여긴 것이 큰 잘못이었다. 박진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했고, 그럼 제가 멀리 떨어져 가끔씩만 왔어야 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으며 박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네가 곁에 있어서 우리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네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네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릴 때, 네가 밤새 간호해줄 때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어머니 김씨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가 칠순잔치 때 준비해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금반지를 보며 네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우리는 네게 감사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잘못이다. 박진수는 부모님의 진심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부모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진 사랑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섭섭해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위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사위를 바라보았고 김서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형님은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아들입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1년에 몇 번 오지 못합니다. 명절 때나 생신 때나 농번기에 잠깐 와서 도와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365일 내내 부모님을 모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아프시면 간호하고 농사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김서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와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형님은 부모님의 힘든 모습도, 화내시는 모습도, 아프신 모습도 모두 함께 하십니다. 저는 형님을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김서방의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영감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아비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네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안다. 용서해다오. 박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저야말로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잠들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되새겼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죠.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효도한 것도 사실은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소처럼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여쭈며 진심으로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박영감과 김씨 부인은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영감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진수야, 아비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다. 박진수는 아버지 곁에 앉았고 박영감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는 내 자랑이다. 네가 30년 동안 나를 모신 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사위가 가끔 와서 잘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너처럼 365일 내내 곁에서 함께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비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 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제부터는 네 소중함을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겠다. 김씨 부인도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진수야, 며느리야, 너희가 이 집을 지켜주고 우리를 모셔준 것에 대해 어미는 단 한 번도 감사의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내외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문안을 드리면 진수야, 네가 매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고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하면 며느리야, 수고가 많다. 정성이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죠. 부모님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위 김서방이 찾아왔고 박영감 내외는 여전히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진수야, 네가 평소에 우리를 잘 모셔줘서 이렇게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구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아들과 사위의 밥상을 똑같이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고 진수야, 너는 365일 우리 곁에서 수고해주는 효자다. 김서방, 너는 멀리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훌륭한 사위다. 너희 둘 다 우리의 자랑이다 라는 말에 박진수와 김서방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와 김서방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고 형님, 저는 항상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형님처럼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며 사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아우, 나도 이제야 깨달았네. 효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일세. 나는 곁에서 모시고 자네는 멀리서 찾아와 주지. 둘 다 소중한 효도일세. 나는 그동안 자네를 질투했지만 이제는 자네를 진심으로 존경하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진수는 사위가 자신의 라이벌이 아니라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김서방도 형님의 헌신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두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 부모님을 잘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 내외가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박진수는 이번에도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고 김서방도 처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부모님께 최고의 잔치를 선사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이요. 곁에서 나를 모시는 효자 아들이 있고 멀리서도 나를 잊지 않는 훌륭한 사위가 있으니 말이오. 이 두 사람 덕분에 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소. 마을 사람들은 박진수와 김서방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영감네는 정말 복받은 집안이다. 효자 아들과 훌륭한 사위를 두었으니 부러울 것이 없겠다라고 칭찬했어요. 박진수는 이제 더 이상 사위와 비교당하는 것이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년 후 박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아들과 사위를 불렀고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진수야, 김서방, 너희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진수야, 너는 최고의 아들이었다. 김서방, 너는 최고의 사위였다.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수는 아버지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께서 왜 사위를 더 챙기시는 것처럼 보였는지 완전히 이해했고 그것은 사위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까워오는 사위에게 더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뿐 진짜 사랑은 항상 곁에 있는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진수도 나이가 들어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아, 네가 나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귀하고 소중한 효도다. 아비는 너의 효도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 라고 약속했죠. 그렇게 박진수는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박진수는 평생 부모님께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말 것,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현할 것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자식들에게도 전했으며 그의 가문은 대대손손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함께하는 가족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